안녕하세요. 원갈입니다. 네, 오늘은 파운드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제 TV나 이런 데서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 들어는 봤을 텐데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운드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네, 파운드리는 반도체 아시죠? 네, 이런 반도체를 생산하는 전문 기업이라고 합니다. 기업의 한 종류더라고요. 반도체 기업에.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이제 아무래도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처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 그 설계를 토대로 생산도 해야 되고 생산한 다음에 검사도 해야 되고 판매도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생산만 하는 곳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생산하는 전문 기업을 파운드리라고 부른다.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현재 이 파운드리 회사는 세계 1위가 저는 삼성인 줄 알았는데 대만의 TSMC라는 회사가 1위고 삼성이 2위더라고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죠? TSMC라는 회사 자체를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반도체 종류가 뭐가 있느냐 그거부터 일단은 먼저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그걸 알아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복잡한 설명은 이제 제가 안 할 거고요. 반도체라는 다른 전문 포스팅을 또 이제 한 그곳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요. 오늘은 파운드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제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기 파란색 글씨로 나오죠?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 두 종류가 있어요. 네, 시스템 반도체는 두뇌입니다. 두뇌. 정보를 해석, 계산, 처리하는 반도체 말하는 거고요. 이제 컴퓨터의 CPU, 네, 인텔 CPU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뭐 펜티엄이다, 네, 뭐 이제 그런 것도 옛날에는 펜티엄이 있었고요, 그죠? 요즘에도 CPU 종류가 되게 많죠. 뭐 i5다, i3다, i7이다 이런 이제 그런 CPU, 그다음에 스마트폰의 CPU라고 할 수 있는 AP,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설치되는 그래픽을 처리하는 그런 반도체들 외에 여러 가지 반도체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시스템 반도체라고 하고요. 요 시스템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의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아주 많이 차지하죠. 네.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저희가 알고 있는 세계, 삼성이 반도체 세계 1위라는 거는 요 메모리 반도체 파트에서만 세계 1위더라고요. 그 좀 전에 앞에서 나왔던 그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삼성이 아직까지는 1위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저장하는 공간이에요. 이제 아까 앞에서 배운 시스템 반도체에서 처리한 정보를 저장하는 곳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가 저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세계를 제패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세계 1위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으로 따지면은 20%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주 작은 양이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지만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순위가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반도체 시장에서 1위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반도체 기업의 종류인데요. 반도체 기업은 아까 말했듯이 설계, 그다음에 생산, 그다음에 검사, 테스트, 판매 이렇게 네 가지 이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에 따라서 이렇게 6개 기업이 나눠져요. 네. 6개 기업으로 나눠지는데 6개 기업에 대해서는 요 뒤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걸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DM.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업. 네. 설계, 생산, 검사, 판매. 이걸 한꺼번에 모든 걸 할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음, 왜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기업이 세계적으로 잘 없느냐? 어, 이제 쉽게 말하면 반도체 만드는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 되게 중요한 게 웨이퍼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웨이퍼. 그림을 미술로 치면 도화지라고 할까요? 도화지에다가 막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도화지를 만드는 장비가 엄청나게 비싸요. 네. 그걸 페이비라고 부르는데요. 그 페이블을 건설하려면 수조 원 이상의 거대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기업들은 감히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IDM 기업은 인텔과 삼성밖에 없다고 합니다. 두 군데. 저희 나라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두 군데밖에 없는데 저희 나라에 삼성이 있다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박수 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IP 기업인데요. 이제 설계하는 기업은 두 종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IP 기업, 팹리스 이렇게 두 가지로 나와죠. 둘 다 설계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IP 기업은 설계만 하고 자기 브랜드 로고를 달아서 판매하는 게 아니고 설계해서 공장에 던져주기만 하는 역할이에요. 전달만 하는 역할. 그런데 팹리스는 설계를 하지만 그 설계한 제품에 자기 메이커를 달아가지고 공장에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메이커를 달느냐 안 달느냐. 네, 어떤 뜻인지 알겠죠? 네,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 다음에 나오는 파운드리, 생산하는 기업이랬죠. 그 파운드리와 이 설계 기업 두 군데를 연결시켜주는 다리 역할이에요. 디자인 하우스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이제 김치를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김치에 고춧가루를 얼마를 넣고 김치를 얼마를 넣고 이렇게 설계하는 게 아까 앞에서 나왔던 IP나 팹리스 여기서 이제 그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치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곳이 파운드리겠죠. 그러면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 그 김치를 만드는데 필요한 뭐 젓갈이라든가 그런 거를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미리 이렇게 좀 만들어서 제공을 받으면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간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그게 디자인 하우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파운드리는 아까 앞에 설명했죠. 네, 생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OSAT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반도체를 제대로 돼 있는지 안 되는지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그런 기업을 말하고요. 이렇게 이제 나눠집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올 거는 현재 파운드리 업계 순위예요. 2020년 4분기 자료 토대로 만든 거고요. 전 세계 1위는 55.6%라는 압도적인 퍼센트로 대만 TSMC가 1위입니다. 2위인 삼성이 물론 우리 삼성도 대단하죠. 그래도 2위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차이 보이시나요?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3배. 매출액도 거의 3배 차이 나고요.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압도적이죠. 네. 그런데 삼성이 근데 이거를 따라가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조금 문제들이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안타깝지만,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삼성은 노력하고 있고 저희는 저희 삼성이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2위에 이제 대한민국 기업이 하나 더 있어요.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동부 그룹이죠. DB는 솔직히 저는 동부 화재, 보험 이쪽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 운전자 보험 이런 거 그죠? 광고도 많이 나오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이텍이라는 이 기업도 인수했나 봐요. 그래서 파운드리 업체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대만이 되게 많죠. 대만이 1위, 3위, 뭐 7위, 8위 네 군데나 기업이 있고요. 그죠? 중국도 5위, 9위 두 군데나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이런 기업들 합쳐봤자 뭐 저희 삼성이나 대만 TSMC한테는 잽도 안 되죠. 그죠? 네. 두 개의 기업이 그런 시장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압도적인 1위의 대만 TSMC는 어떤 회사냐? 그냥 대만을 먹여 살리는 회사라 저희 나라의 삼성이죠. 네, 삼성이 솔직히 저희 나라에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네, 어쨌든 뭐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삼성공화국이라는 말이 들리잖아요, 그죠? 그만큼 솔직히 또 뭐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저희 나라를 어쨌든 간에 큰 도움이 되죠, 그죠? 그런 회사입니다. TSMC도 그런 대만의 그런 회사고요. 네, 이렇게 돈 벌어들인 수익이 뭐 저희 삼성이랑 오히려 이번에 앞질렀어요. 그 정도로 뛰어난 큰 회사입니다. 네.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이번 조사하면서 거의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역시 많이 알아야 이렇게 아주 조사도 해보고 어딘가에 정보를 얻어야 이제 그런 지식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은 또 워낙 유명한 애플, 그다음에 퀄컴은 휴대폰 그 두뇌인 CPU를 만드는 회사고요. 유명한 회사죠. 엔비디아 그래픽 지포스라는 그래픽 시리즈를 만드는 회사고요. 이런 유명한 기업들은 다 여기서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뭐 돈이 엄청나게 벌겠죠, 그죠? 네. 그렇지만 우리 2위인 삼성도 이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럼 현재 2위인 삼성의 수준은 어느 정도냐? 삼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인 게 바로 뭐냐면은 반도체도 만들지만 그 반도체를 토대로 디바이스도 만들어요. 휴대폰 만들잖아요, 그죠? TV 만들잖아요, 냉장고 만들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걸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세계 유일의 회사.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유일의 회사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고요. 그리고 또 삼성은 아시다시피 이제 연구에 엄청난 투자를 해서 미세 공정에 지금 현재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나왔던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사람들도 이제 미세 공정을 연구를 하지만 미세 공정 파트만큼은 삼성이 지금 현재 좀 앞서고 있는 상태예요. 그 회사는 주력이 7나노급이고 5나노급을 약간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상태인 거고, 저희 삼성은 이제 거의 5나노급을 주력으로 이제 생산하는 단계에 왔고 4나노급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격차를 벌이고 있죠. 초격차를 말 들어보셨죠? 기사 같은 데서. 그렇게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이제 앞지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이제 그런 파운드리 부분에서도 세계를 석권하기 위해서 2030 비전이라는 걸 선포했고요. 2030년까지 133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엄청난 투자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대만의 TSMC를 제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달성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삼성은 또 단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아시다시피 처음에 그런 맨 땅에 헤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이 이제 그런 정보나 이런 거를 다른 데 제품을 수주를 받으면서 정보를 빼가는 게 있는 건지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카피캣이라는 별명이 붙어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지만 그 카피캣을 그냥 모방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재생산하고 발전시키면은 그거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런 좀 안 좋은 거를 다 없애버릴 수 있는 앞으로 더 큰 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애플이 원래 처음에는 삼성전자에 이 파운드를 맡겼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휴대폰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애플하고 삼성전자하고 소송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이 열받아서 삼성을 버리고 TSMC한테 넘어가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죠? 이건 어쩔 수 없겠죠. 네, 그리고 그나마 또 기분 좋은 소식은 옆에 이 밑에 나오는 이 그래픽 카드 그림인데요. 이게 컴퓨터에 꽂는 그래픽 카드예요. 고사양의 게임이라든가 고사양의 동영상을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는 이 그래픽 카드가 꼭 필요한데요. 이 시리즈 중에서 가장 최근 시리즈가 30 시리즈예요. 작년에 출시됐어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이 맡았나 봐요. 파운드리를. 저도 이거는 몰랐네요. 그래서 이제 8나노 공정에서 파운드리를 맡아갖고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러다가 거기다 좋은 점이 뭐냐면 이 그래픽 카드가 역대급이라는 찬사를 받아요. 왜냐? 가격이 그전 세대 그래픽보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성능은 엄청나게 뛰어나요. 이러다 보니까 와, 진짜 그냥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최고죠. 가격은 원래는 이제 새로 제품이 나오면 항상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확 낮춘 상태에서 성능은 올라가고, 그래서 역대급 GPU라는 칭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이죠. 네, 그리고 삼성은 이제 또 이제 세계 시장을 석권하기 위해서 이제 공장도 또 많이 세계에 건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공장도 건설하고, 아마 중국 시장을 무시는 못하죠, 그죠? 문제는 많지만,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도 마찬가지고요. 공장을 건설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전 세계 가장 큰 나라에 또 이렇게 공장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나올 거는 이제 아까 12회 뜬금없다고 하면 좀 그런가요? 네, 어쨌든 간에 기쁜 소식이죠. 저희 대한민국 기업이 있으니까요. 12회 DB 하이텍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기업이 있어요, 그죠? 네, 이 기업은 삼성처럼 그렇게 모든 걸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파운드리만 하는, TSMC처럼 파운드리만 하는 기업인데, 옛날에는 안암 반도체라 불렸대요. 그래서 그 반도체가 동부 그룹에 넘어가면서 DB 하이텍으로 이름을 붙였고요. 처음에는 매출이 안 좋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매각될 뻔하다가 다행인가요? 무산이 되고 나서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발전을 시킬 생각인 것 같아요. 더 발전해서 12에서 순위도 더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네, 그럼 현재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현황은 어떻게 되느냐? 뭐 파운드리는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컴퓨터나 휴대폰 이런 게 계속 이제 시장이 발달하고, 또 요즘 들어서 코로나나 그죠? 집에서 코로나 때문에 컴퓨터의 그런 사용 비중이 더 늘어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어요. 뭐 모든 이런 특히 이제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모든 시장이 다 죽고 있는데, 이 파운드리라든가 이 컴퓨터 쪽 시장, 휴대폰 쪽 시장은 더 상승하고 있다고 해요. 네.
재택근무도 있고요, 그죠? 원격 수업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이 시장을 선점해야겠죠, 그죠? 잘 잡아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인텔이 나와요, 그죠? 인텔이 어떤 회사인지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컴퓨터에 뭐 인텔 CPU, 그죠? 제일 중요한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죠. 그 CPU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만들고 주력으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인텔 말고는 거의 AMD라는 회사도 있긴 있어요. 그죠? 인텔과 AMD라는 회사 두 군데 회사가 있는데 사실상 비교가 안 되죠. 워낙 인텔이 넓게 많이 오랫동안 퍼지다 보니까. 그래서 세계 1위고요. 모든 반도체 통틀어서 세계 1위예요.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통틀어서. 네, 그래서 팻 겔싱어 신임 최고 경영자가 인텔은 자체 공장에서 대부분 생산을 하지만 현재보다는 더 많은 외부 시설을 이용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는 바람에 수군거리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외부 시설을 더 이용한다? 그런데 인텔이 맡길 만한 외부 시설은 삼성 아니면 이거 OR인데 OF라고 써버렸네요. 이거는 못합니다. 네, TSMC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은 인텔이 원하는 거는 10나노 이하의 칩을 생산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게 삼성하고 TSMC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군데에 맡길 텐데 어디에 그러면 인텔이 맡길까? 인텔 시장을 잡으면은 정말 큰 시장을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랑 TSMC가 또 전쟁이 붙겠죠. 네, 사활을 걸고 싸울 겁니다. 네. 그런데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CPU는 제일 중요한 CPU는 인텔 자기들이 쉽게 못 맡기겠죠, 그죠? 정보 뺏길까봐 못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산하기로 하고요, 나머지를 넘기겠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삼성한테는 일단 이제 인텔이 쉽게 시장을 못 주는 게 아시다시피 삼성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제 인텔이 가지고 뭔가를 외주를 맡기거나 맡겼을 때 정보를 이제 입수하고 그런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또 카피캣이나 이런 그런 모방을 할까봐 그런 걱정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기술 유출이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삼성한테 쉽게 못 주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TSMC한테만 맡기자니 그러면 독과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상식이죠. 어느 한 군데에 맡겨버리면 그 기업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돈을 올리겠죠. 이놈들 봐라, 나한테밖에 이걸 안 맡기네? 그럼 내가 돈을 좀 올릴까? 저들 어쩌도 할 수 없잖아. 이렇게 되면은 자기들 손해 보는 게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TSMC한테 독자적으로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인텔의 선택은 현재로는 삼성보다는 TSMC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TSMC는 전체적인 모든 걸 다 하진 않잖아요. 그죠? 생산만 하다 보니까 삼성한테는 TSMC보다는 조금 약한 어떤 이제 사우스 브릿저가 하는 뭐 이제 이런 PC용 그런 부품들 중에서 약간 외곽 쪽이라고 할까요? 변두리 지방. 네, 쉽게 말하면 도시 개발을 하는데 삼성한테는 변두리를 현재 맡기고 있는 상태예요. 변두리 개발시켜보고 이놈 좀 잘하네? 별 문제 없이 잘하네? 그러면 이제 좋은 걸 주겠죠. 현재는 변두리를 맡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두 군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삼성한테 변두리를 맡겼으면 솔직히 그래도 자기들이 핵심 CPU는 가지고 있더라도 두 번째 중요한 GPU는 맡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이제 TSMC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인텔이 다 하지 왜 맡기는 거냐,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상 인텔이 TSMC랑 삼성한테 뒤졌어요. 미세 공정이 더 작게 만드는 공정에서 지금 현재 인텔이 성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성공하는 부분이 계속 미뤄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는 상태인 겁니다. 네, 그게 성공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게 성공할 때쯤이면은 TSMC나 삼성은 더 뛰어난 걸 개발했겠죠. 그러면 이제 계속 뒤지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인텔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볼 거는 전체 각 분야 1위예요. 아까 말했듯이 CPU 중앙 처리 장치, 컴퓨터든 핸드폰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세계 1위는 당연히 인텔이고요. 네, 아직도 세계 1위고 영업이익은 26조입니다. 엄청나죠. 2위 전 세계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이제 2위 정도인데 메모리 반도체 2위가 아니죠. 3위예요, 3위. 원래는 2위였는데 TSMC한테 밀렸어요. 그죠?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 1위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 TSMC한테 뒤져가지고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이 20조가 되면서 3위로 밀려났고요.
TSMC가 메모리는 아예 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메모리만으로 삼성을 앞질러 버렸어요. 영업이익이 22조입니다. 2조는 앞섰죠. 안타깝지만 삼성이 현재는 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반도체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이제 나왔듯이 비메모리랑 메모리의 비율이 8대2. 그죠? 비메모리가 그만큼 중요해요. 8이고 삼성은 2를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었지만 8을 못 잡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포함했을 때 1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솔직히 이제 시스템 반도체 비중이 지금 현재는 뭐 56%, 그 다음에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 반도체가 26%. 네? 그죠? 거기에다가 아까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80%라고 했던 이유는 저기 비메모리 반도체가 저기 56%의 여러 가지 다른 반도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하면 8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은 조금 이제 메모리도 많이 상승한 상태예요. 그렇긴 하지만 결론은 시스템 반도체에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죠. 최소 2배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그죠? 좀 대충 지금 올리면서 보면은 뭐 3배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2배 정도 맞나요? 그랬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시스템 반도체를 잡고 비메모리 분야를 석권을 하고 잡아야 전체 반도체 시장을 석권한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게 삼성의 목표고요. 꼭 삼성이 그 목표를 이루어서 세계 반도체 1위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의 꿈이고, 뭐 우리 국민 모두의 꿈이지 않을까요? 그죠? 네, 지금까지 요 파운드리에 대한 설명,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잘 모르셨던 거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하고요. 앞으로 다음 또 동영상에서 또 소중한 정보 또 지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